지난 1월 7일인가요? 미국 이제 국방성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해서 신국방 전략 지침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어떤 그 새로운 국내외적인 미국이 처한 어떤 전략적 환경,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향후 나가야 될 그 미국의 국방 전략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국내외적 그 상황 평가라는 것이, 첫 번째는 우선 그 지난 한 10년 동안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여온 소위 대테러 전쟁, 그러니까 아프간 뭐 이라크전으로 대변되는 그런 대테러 전쟁을 이제 끝내는 상황, 일단락 짓겠다라는, 뭐 이라크 전쟁은 벌써 일단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말로 해서 이제 아프간 전쟁도 끝내겠다는 건데, 그런 전쟁 한 10년 끌어온 전쟁을 이제 끝내는 마당에서 새로운 어떤 그 전략의 모색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요인으로서는 중국의 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태 지역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쪽 지역의 어떤 전략적인 그 가치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국내 상황이죠. 소위 이제 그 재정 압박, 예산상의 압박이 문제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계속 그 회복세도 아직도 둔화된 상황이고, 계속 실업률도 높고 하다 보니까 굉장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이제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그 예산안 감축을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켰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국방 예산 같은 경우도 향후 한 10년 동안 거의 뭐 4,870억 정도, 억불 정도를 이제 줄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 압박이 심해지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미국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속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방향을 이제 찾아본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향하는 방향은 아까 뭐 잠깐 그 질문하시면서 말씀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규모는 작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그 대신에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고, 민첩하게 배치도 되고 투사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유연하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작지만 첨단 과학 기술이라든지 무기 체계 같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이제 첨단 군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군을 이제 아까 전략 평가에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전략적 초점은 역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주로 옛날에 이제 유럽이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중동이었는데, 이젠 아시아 태평양이 이제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다. 그리고 중동, 이란 위치에서 조금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예산 압박 때문에 그 군사력의 어떤 크기 이제 줄이는 걸로 해서 지상군이 한 10만 정도 줄죠. 육군 8만, 뭐 해병 2만 정도 해서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렇지만 해군군력은 여전히 계속 유지하고 내지 증강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건 이제 그 신국방 전략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 요즘 그 새로 나온 그 조액이라는 게 있는데, 조인트 오퍼레이셔널 액세스 컨셉트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반접근, 접근 거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A2, AA, AD 이렇게 얘기하는데, Anti-Access, Access Denier라고 표현하죠. 그런 능력을 가진 중국, 이란, 주로 이제 비대칭 전력에 의한 잠수함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그런 전력에 의한 그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미군을 좀 더 그 변환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국방 운영 부분에서 좀 효율성을 기하겠다. 그런 것들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죠. 이번 2월 13일 날 이제 아마 오바마 행정부 예산안이 제출이 됐는데, 거기 보면 예산안 규모가 정규 예산이 한 5,254억 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프간 전쟁 등을 비롯한 주로 이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쟁 수행비, 경비라고 해서 한 이렇게 884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6,130억 불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가 이제 대충 그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1%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98년 이후, 이제 소위 9.11 이후에 미국 국방 예산이 최초로 감축이 이루어진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뭐 감축의 어떤 그 성의는 보이고 노력은 보인 거죠. 보였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지상군 감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거기 이제 부수되는 그 뭐 수송 관계되는 지상 차량을 한 30% 줄이고, 그다음 불필요한 무기체계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또는 지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R&D 비용 이런 것들에서 한 7.5% 감축이 되고,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그 대폭 감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방 효율화 차원에서 그 뭐 조달, 뭐 구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효율성을 기하면서 감축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되어 있는데,
대신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해군군 전력은 그대로 유지 내지 뭐 심지어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같은 경우 11척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텔스 기능에서 말이 많았던 그 F-35 같은 경우도 뭐 줄이니 없애니 얘기가 많다가 결국 그대로 그냥 유지가는 걸로, 물론 아주 소폭 감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유지가 되고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정보자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무인 항공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예산이 증대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작지만 효율적이고 빠르고 유연한 그런 전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 항목을 좀 조절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강조를 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보면 그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미국의 어떤 전략적 중심, 전략적 초점이 이동해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의미 자체는 뭐냐면 이쪽에 보다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그게 뭐 로테이션하게 이제 배치를 하겠다는 호주 쪽에 있는 미군이든 이쪽 지역에 있는 미군들의 어떤 규모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우리가 북한을 이제 억제해야 되고 북한을 어떤 그 위협으로부터 방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대북 방어 및 억제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강화 이런 것도 다 부수적으로 일어날 테니까요, 당연히. 그 다음에 포함해서 중국 견제를 만약에 강화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본만 위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보단 한국이 단순히 그 추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전략적 가치, 미국이 갖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를 좀 더 중시한다는 그런 차원, 한미동맹을 더 그 중요시하고 또 강화하겠다는 차원을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1차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강화 속에서 미국의 지금 경제력이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계속 압박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결국은 강화를 하는데 같이 이제 도와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이제 동맹을 유지하는 비용, 뭐 분담금이라고 해요. 동맹 유지 분담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역할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한테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게 돼서 그런 이제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경제적으로 당연히 부담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단순히 그런 그 역할의 차원의 그 강화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많이 얘기하는 동맹 네트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위 이쪽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양자동맹에 의해서 미국의 양자동맹, 뭐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호동맹 이런 식으로 해서 양자동맹을 짜져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조금 힘들어지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 미국의 동맹국들 간의 어떤 그 연대라든지 그 유대를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요즘.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뭐 한미호, 한미일호, 호주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나라들끼리 이제 그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중국, 질문하신 분 지적하셨듯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좀 더 노골화되는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굳이 그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너무 노골적으로 너무 직접적으로 그렇게 뭐 연루되고 관여되면서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그렇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우려 상황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 신국방 지침 때문에 단기적으로 당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당장 감축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당장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은 유심히 어떤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4가지 정도 방향이 있는데 우선 먼저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이 지적했던 우리 군의 어떤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해군군을 계속 전략을 강화시키고 그 대신에 지상군 전력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도 한미 간에 군사적으로는 저희가 지상군 쪽을 맡고 지상 전력을 맡고 해군군을 이제 미군이 주로 주한미군이 담당하는 그런 식의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더욱 더 심화된다면 지금 이 신국방 지침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미국 해군군 쪽으로 더욱 전략을 강화시키고 나머지 지상 전력 우리한테 더 역할을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중장기로 봤을 때 저희도 사실은 조금 더 균형적인 3군 간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걱정이 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변국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그 자중 국방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그 해군군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우리의 중장기적인 군사력 건설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태 지역으로 그 미국의 어떤 그 전략 중심이 군사 전략 중심이 옮겨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이제 감축이 되고 이쪽으로 그 증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유사시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나갈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덜락거릴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드나드는 확률이 더 많아지면 주한미군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대북 태세, 대북 대비 방위 및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대비 태세에 좀 그 유사시에 만에 하나 조금 허술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또는 설령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안 생기더라도 그런 들락거림이 북한한테 그런 시그널을 주는 북한에 오인하는 그런 오판을 부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특히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걸 좀 활용할 기회를 어떻게 삼을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인데 미군이 어쨌든 간에 그 뭐 숫자는 줄이지만 기본적으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정밀 타격 같은 것들 능력을 이제 키우고 정보 뭐 정찰 감시 능력을 키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같이 뭐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든지 좋은 무기 체계라든지 또는 뭐 전략 전술을 익히고 무기 체계 같은 것들 구입하고 같이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측의 어떤 전력의 그 실질적인 질적 향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뭐 중국하고 결국 관계가 되는 거지만 그 동맹 관계가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강화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을 좀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 경계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또 할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이제 정책을 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군사적으로도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또는 뭐 러시아 여기까지 다 집어넣어서 다 함께 포함해서 아우르는 영내 어떤 다자 안보 체제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에 어떤 군사적인 노력, 군사 외교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야 되는 병행해서 같이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